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63화 음모 그리고 주아인마. 5번째 이야기. 대종가 내에서 가장 은밀한 밀지에 낯선 이들의 등장으로 신비로운 대나무 숲속에서 5명의 무사가 천천히 걸어 나왔는데, 이들은 각각 무거운 대강도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종사를 지키는 비밀 호신이로 5명의 강력한 도객이 분명했다. 얼핏 보아도 초절정 후입 3년경의 수준으로 보였다. 비록 야심한 밤이었으나 하늘에 달빛도 별빛도 없는 끈적끈적한 공기가 대지를 덮고 있으니 분명히 시간이 흐른다면 비가 올 것으로 보였으며, 잠시 후 두두두두두 마침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5명의 도객 중 제일 연장자로 보였던 인물은 우수의 거대한 대강도가 들려 있었다. 그는 좌수를 내밀어 비를 손으로 받아냈으며 그의 손바닥에 빗물이 떨어져 내리는 것을 잠시 보다가 5 무리 중에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굳게 닫혔던 입을 열며 말했다. 그대들은 처음 보는 인물이요. 귀객들은 길을 잘못 들어섰다면 돌이키시오. 이곳은 대종가의 밀지로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요. 그의 음성은 조용했지만 매우 묵직한 음성으로 또한 매우 정중했다. 그러나 혈마대 대주 종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연장자 도객의 말을 무시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전투의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옆에서 그를 보자 하던 술법사들도 자신들의 마력을 끌어올려 집중시키며 대응 준비를 하고 있었다. 허허, 도객들은 하나하나가 매우 묵직한 마공을 가진 자들로 내가 공부의 내공력 또한 정말 뛰어나서 일반인의 두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으나, 상대가 무인이라면 이들 도객 하나하나의 신형 주변에서 공기가 소용돌이치는 것을 쉽게 느꼈을 것인데, 그런데 이들을 맞는 5명의 무인은 이제 막 절정을 넘어 초절정 초입 등입경의 고수들이 아닌가. 한 명의 초절정 3년경의 무인을 등입경의 고수가 상대하려면 20여 명이 필요할 것인데, 지금은 혈가의 무인 혈마대 대주 종혁이 검기를 마음대로 뿌려댈 수 있는 초절정 중입의 고수 풍화경의 수준이었고, 나머지 혈가의 2 무사는 등입경이 확실했다. 정말 어이없는 것은 6의 2 술법사는 기껏해야 절정 중입 개신경의 수준. 그렇다면 5 도객과 혈마공자가 보낸 살수들의 격돌은 결과가 뻔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혈마공자가 보낸 무인들은 5 도객을 보며 공포와 두려움을 갖기는커녕 우리는 돌아갈 마음이 없소. 또한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오. 대종사가 여기에 있다면 그를 보호하고자 하는 당신들을 물리칠 수밖에 없소. 우리를 보낸 주인께서 대종사의 수급을 원하오. 종혁이 차갑게 대답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약속을 한 듯 종혁과 혈가의 2 무사는 밀밀혈지보를 밟으며 순식간에 도객들 사이로 파고들었다. 혈가의 일반 무사라면 보통의 혈지보를 전개할 것이지만 3명의 살수는 밀밀혈지보를 밟았으니 혈지보를 중첩되게 전개하는 모습이라니, 이들의 신형은 흐릿하게 변하여 마치 10여 명의 무사들이 5 도객에게 덤벼드는 모습이지 않은가. 대나무 숲은 갑자기 격렬한 충돌로 인해 무성한 소리와 강력한 마공의 충돌이 일어나며 벼락과 천둥이 울리는 듯한 소리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도객들은 각자 대강도를 빠르게 휘둘렀으며 공기를 가공할 속도로 가르는 파공음이 격하게 들렸으며, 이에 맞는 혈마대 대주와 2 무사의 검이 대강도를 튕겨냈는데, 허허, 도객들의 무력과 내가 공부의 경력이라면 이들 무사들의 검이 보통은 부러지거나 박살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술법사들은 6의 술법을 전개하여 혈가 무사들이 펼치는 살수검에 강력하고도 현묘한 술법을 뿌려댔다. 그렇다. 강력한 술법으로 보호를 받는 혈가의 살수검은
한참 수준 높은 상대의 경력을 너끈히 막아내고 있었다. 또한 혈마대 대주의 무공은 대종가의 뛰어난 도객들을 압도할 정도로 치밀했다. 마치 도객들의 마공을 이미 익숙하게 경험한 모습처럼 말이다. 경력과 내기가 상대와 비교에 딸리더라도 상대가 펼치는 도법의 도로를 알고 있다고 하면 이미 결과는 뻔하지 않겠는가. 이들은 이제 수십 초의 대결이 진행되었고 막상막하 결과는 대등하게 전개될 무렵 다른 곳에서 공기를 가르는 천둥 같은 마공의 폭발 소리가 사방에 울렸으며 뇌전가주 동자명이 사용하는 뇌전일천살의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혈가의 무사를 쪼개내고 있었다. 대장원의 다른 부분에서도 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으니 전체적으로 대종가의 무력 앞에 혈가의 무사들이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동시에 혈마공자가 동원한 무사들은 인해 전술로 역시 대종가의 무사들도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었다. 류지혁은 대종가의 사방으로 급히 이동하며 무사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하였고 또한 경비를 강화할 명령을 내렸다. 그는 잠시 후에 있을 또 다른 결전을 위해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혈마공자의 군대가 돌파를 시도하더라도 그들이 대종사에게 접근하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대종가의 비밀 호신이와 혈마대 대주의 대결은 숲속의 어둠 속에서 더욱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종혁과 부하들은 차륜검법으로 연속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도객들을 압박했고 이러한 효과적인 무공으로 도객들을 하나둘씩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사실 유괴 술법사들이 펼치는 술법이 매우 시의적절하였는데 이들의 술법으로 도객들의 시야를 현혹했으며 이 빈틈을 이용하여 혈가의 살수들은 5 도객에게 치명적인 암수를 전개했던 것이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숲의 한쪽에서 거대한 압력이 폭발하듯이 발산되었다. 이는 뇌전가주 동자명이 직접 대장원을 방어선에서 튀어나와 그는 신속하게 대나무 숲으로 신법을 전개하여 숲을 헤치고 뛰쳐나왔으니 사방으로 대나무 가지들은 부러져 날렸고 대나무 잎은 하늘로 비산했다. 그의 뇌전마공은 강력한 뇌기가 동반하여 사방으로 튀었고 천둥과 번개를 동원해 혈마대 대주와 그의 부하들을 덮쳐나갔으니 오호, 내 놈이구나. 얼마 전에 만마대전으로 혈견마백이 데려온 혈마대의 대주. 응, 혈마대 대주여, 이곳은 감히 너희들이 날뛸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동자명의 목소리가 번개와 함께 대나무 숲주 위에 울려 퍼지며 그의 마공은 숲을 가로질러 혈마대 대주와 술법사들에게 정확히 명중했다. 저쪽, 저저저, 쾅. 번개가 폭발하듯 내리치며 숲을 가로질렀고 뇌전의 힘은 혈마대 대주와 그의 부하들을 강타했다. 천둥 소리와 함께 거대한 충격파가 숲을 휘감으며 퍼져나갔고 혈마대 대주 종혁과 그의 부하들은 그 힘으로 인해 뒤로 날아갔다. 이들은 수많은 대나무를 부러뜨리며 날아갔으며 유괴의 술법사들 역시 그 강력한 충격파에 의해 밀려나 지면에 나뒹굴며 심하게 굴렀다. 이게 동자명의 뇌전일천살인가? 종혁은 이를 악물며 일어섰다. 그리고 몸에 묻어있는 흙덩이와 대나무의 잔해를 털어내었다.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비가 세차게 내리지 않았으나 소리 없이 내리는 새우는 대지를 적시기에 충분했고 이러한 이유로 지면에서 굴렸던 종혁과 그 부하들의 몸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종혁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동마를 바라보며 눈이 충혈되었는데 그의 눈에는 고통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는 동자명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뇌전의 가주 동자명은 뇌전마공으로 혈마대 대주와 그의 부하들을 제압한 후 엄격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신교의 명예와 대종가를 지키려는 결의가 가득 차 있었다. 이곳은 신성한 대종가의 밀지다. 감히 너희들이 함부로 더럽힐 수 없는 곳이지. 다시 한번 경고하지만 여기서 물러가라. 그렇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다.
종혁은 동자명의 경고를 무시하며 다시 전투태세를 갖췄다. 돌아갈 수 없다. 우리의 임무는 대종사의 수급을 가져오는 것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혈마대 대주와 두무사는 다시 한번 밀밀혈지보를 전개하며 동자명에게 돌진했다. 유괴 술법사들도 술법을 전개하며 그들을 지원했다. 그러나 동자명은 이미 준비된 상태였다. 그의 뇌전마공은 더욱 강력하게 발동되었고 뇌기가 주변 공간에 튀기기 시작하여 작은 번개가 그의 주위를 맴돌며 적들에게 강력한 전격을 퍼부었다. 그의 빠르고 정확한 공격은 혈마대 대주와 그의 부하들이 접근하기 전에 막아냈다. 동자명, 내가 상대하겠다. 종혁은 이를 악물며 검을 휘둘렀다. 그의 검에서 발산되는 혈기는 무시무시한 살기를 동반하여 내뿜으며 동자명을 향했다. 그러나 동자명은 이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웠다. 두 사람의 충돌은 마치 두 거대한 힘이 부딪히는 것 같았다. 검과 뇌전의 힘이 충돌하며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고 그 충격파로 인해 숲이 흔들렸다. 주변의 대나무들이 부러지며 쓰러졌고 그 충돌의 여파는 멀리까지 영향을 미쳤다. 한편 숲 주변에서는 대종가의 무사들과 종천, 뇌전 구마마가를 중심으로 파견된 무사들이 혈마공자의 군대와 계속해서 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대장원의 다른 부분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고 각지에서 발생하는 전투 소리는 밤의 고요를 완전히 깨트렸다. 류지혁은 대종사의 처소로 급히 이동하며 경비를 더욱 강화할 명령을 내렸다. 그는 잠시 후에 있을 결전을 위해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혈마공자의 군대가 돌파를 시도하더라도 그들이 대종사에게 접근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뇌전마가의 가주, 동마 동자명과 혈마대 대주의 대결은 숲속의 어둠 속에서 더욱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흐흐흐흐. 이곳이 너희의 무덤이 될 것이다. 동자명의 사자후와 같은 외침과 함께 동마의 암경은 출수되어 쇄도하였고 주변의 공기는 터질 듯 팽창하여 강력한 압력을 받게 되었다. 다시 이어서 그의 뇌전마공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폭발하며 적들을 완전히 제압했으니 그의 강력한 공격에 의해 혈마대 대주와 그의 부하들은 결국 쓰러졌고 유괴의 술법사들도 꺼져가는 촛불처럼 더 이상 저항할 힘을 잃고 말았다. 전투가 끝난 후 동자명은 잠시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결의에 찬 강한 의지가 남아있었고 그는 대종가를 지키기 위한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음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변을 감시하며 추가적인 위협에 대비했다. 대종가의 다른 부분에서도 전투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동자명의 활약 덕분에 대종사가 누워있는 처소는 안전하게 지켜졌다. 류지혁과 그의 동료들은 이 순간을 기회로 삼아 더욱 강력한 방어태세를 갖추고 적들의 공격을 막아낼 준비를 했다. 그는 어두운 대나무 숲에서 걸어나와 이미 죽어버린 혈가의 무사들을 보며 동마 호법님,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류지혁은 결의를 다지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든 상황을 점검했다. 신교의 존엄성과 대종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는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류지혁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결연했다. 그의 시선은 전방의 숲을 넘어 더 멀리 있는 대장원의 성벽과 그 너머의 전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혈마공자의 진군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시점임을 알고 있었다. 대종사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으며 그를 보호하는 것이 대종가의 모든 무사와 식솔들의 임무였다. 그는 주변에 모인 호법과 무사들을 향해 지시를 내렸다. 모든 진법과 무공을 집중해서 대장원의 주요 지점들을 강화하시오. 어떤 적이든 침입하려 할 때 그들을 즉시 저지하시오. 우리는 여기에서 무너질 수 없소. 한편 대나무 숲에서 동자명은 혈마대 대주와 그의 부하들이 죽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무사들을 독려하며
다른 전투 지점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의 뇌전마공은 이미 전장에서 그의 실력을 입증했고 그의 존재만으로도 대종가의 전사들에게 큰 힘을 부여했다. 신교의 장부들아, 이제 남은 적들도 청소하자. 지금은 대종사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다. 모든 방어선을 견고히 하고 혈마공자의 나머지 부대들을 막아내자. 동자명의 목소리는 전장을 지배하는 뇌성처럼 울려 퍼졌다. 전투의 중심에서 류지혁은 장로들과 함께 전략을 세우며 대장원 내 각 지점에서 전해지는 보고를 확인했다. 그들은 혈마공자의 부대들이 점차 약해지고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기회로 삼아 전세를 뒤집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호법들이여 각자의 부대를 이끌고 적의 약점을 공격하시오. 이번에 우리가 결정적인 일격을 가하면 이 전투는 우리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모두의 힘을 합쳐 최후의 방어선을 지켜내고 동시에 공격적으로 나아갑시다. 류지혁의 계획은 명확했다. 대종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혈마공자의 부대를 압박하고 필요하다면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는 전술이었다. 대종가의 무사들과 여러 진법가는 이 지시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결의를 다지고 싸웠는데 이때 밤은 깊어만 가고 전투의 열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전장의 곳곳에서는 뇌전의 번개가 번쩍번쩍 빛을 내었고 검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부웅! 양각 나팔 소리가 병장기와 사람들의 아우성을 뚫고 장중에 격하게 울리더니 혈마공자를 따르던 12마가의 무사들과 혈가의 마전사들이 퇴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들은 군호가 짜인 대로 신속하게 움직였다. 물론 퇴로 중에 대종가 무력 앞에 생명을 잃어버린 무사들도 있었지만 이러한 피해는 이들의 퇴각을 막지 못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부웅! 어디에서 들려오는 소리인지 모르나 양각 나팔 소리가 한 번 더 길게 울렸고 이미 적들이 사라진 대종가의 대정원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으며 이에 류지혁은 나팔 소리에 순간적으로 주의를 기울였다. 이미 그의 시각에서 멀리 떨어져 퇴각하는 혈마공자의 무사들을 보며 그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이것이 전술적인 철수인지 아니면 진짜로 전투 의지를 상실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그는 동마, 북마, 남마 호법과 장로들을 불러서 빠르게 상의하며 혈마공자 군대의 동향에 주시했다. 그리고 이것이 함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어가 약해진 곳을 노리고 일시적으로 물러나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부대에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도록 명령하십시오. 류지혁이 신중하게 지시했다. 장로들과 호법들은 류지혁의 명령을 신속하게 전달했고 대종가의 전사들은 잠시의 안도도 허락하지 않고 더욱 긴장된 태세로 돌아갔다. 모든 부대는 전투가 끝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적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한편 동자명은 혈마대 대주와 그의 부하들이 쓰러진 지점으로 다가가 그들의 상태를 확인했다. 모두가 심하게 부상하였으나 미약하게 숨이 붙어 있어 살아있었다. 동자명은 즉시 포로로 취급하여 대종가의 옥으로 이들을 이송했다. 이 자들을 신문하여 혈마공자의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어떤 정보라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대종가의 신문관들이 즉시 혈마대 대주와 그의 부하들을 신문하기 시작했고 그들로부터 혈마공자의 전략과 의도를 파헤치기 위한 정보를 적출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류지혁은 전장을 훑어보며 이 모든 것이 너무도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신중하게 다음 수를 고려하며 대종가의 전체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방어진을 구축하려 했는데 그는 잠시 두 눈을 감고 귀를 쫑긋하며 집중하였다. 이런 대종사의 처소에 대종사의 내기가 느껴지지 않는구나. 도대체 무슨 일이? 지혁은 두 눈을 급히 떴으며 그의 두 눈에 황금색 이체가 스쳤다.
그리고 지역은 전장의 수뇌부에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우리는 이 승리를 확고히 다져야 합니다. 혈마공자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니 방심할 수 없습니다. 모든 마가와 무사들은 전투 준비를 계속 유지하라. 전장의 고요 속에서 갑자기 혈마공자의 부대 중 일부가 대장원의 서쪽을 향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분명 대종사가 있었던 대나무 숲 밀지에서 튀어나와 신속하게 대종가를 벗어나려고 신법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팔보관섬. 지역은 대종가에서 사라진 혈마공자의 살수들을 보며 중얼거렸는데 허허, 팔보관섬이라니. 이 절세보법은 과거 연해 군노 신분일 당시 지역이 약간의 무공을 배운 상노인 추후 그가 구주 21천 중 상좌에 속한 권천이라고 알게 된 그의 동문 무공 신법이 아니던가. 그렇다면 지역은 지금 누구를 생각하는 것인지. 지역은 눈짓하여 동마 동자명과 북마 적상천 신교 호법이 자신을 따라오도록 하였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대나무 숲으로 향했다. 이후로 이들은 빠른 신법을 전개하였고 하늘에서 대나무 숲으로 떨어져 내렸다. 착! 세 사람은 작은 가옥 앞에 떨어져 내렸는데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며 소마공자, 안에서 짙은 피 냄새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북마 적상천의 말이었고 류지혁은 짧게 대답했는데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대문을 열었다. 허? 대문 안 가옥의 참상이 지독한 참상이 벌어져 있었다. 내부는 혈흔으로 얼룩져 있었고 바닥에는 무수히 많은 수리검과 화살과 부러진 창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대종사에게 깊은 신임을 받았던 장로 중 몇 사람과 그를 지키던 수호 무사들의 시신이 가옥 안팎에 흩어져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 모두가 무참히 살해당한 상태였고 대종사의 신체 일부는 끔찍하게 훼손되어 식별조차 어려웠다. 무엇보다 그의 수급은 사라진 상태였으니 류지혁은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의 빛이 교차하며 빛을 내었다. 동자명과 적상천 역시 경악을 금치 못하며 사방을 살폈다. 이것은 누가 한 일인가? 혈마공자의 소행인가? 동자명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고 그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두 손의 주먹을 부서지라 쥐고 있었다. 류지혁은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울분을 참아내야만 했다. 지금은 그러한 감정조차 사치라 빠르게 생각하였고 차분하게 현장을 조사하며 대답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혈마공자의 짓이라면 그의 목적은 분명 대종사를 제거하고 신교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방심한 사이에 그가 이렇게 큰 타격을 준 것이오. 적상천은 시신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덮으며 말했다. 대종사를 지키지 못한 것은 우리의 큰 잘못이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마공자? 류지혁은 잠시 고요한 침묵 후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참상을 우리의 마지막 실패로 삼아야 합니다. 대종사가 더 이상 없으니 우리가 신교의 마지막 방패가 되어야 하오. 혈마공자가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그와 그의 모든 영계 세력을 소탕하고 신교를 새롭게 재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미 삼도천을 건넌 대종사님의 뜻을 받드는 것으로. 일단은 100만 신교 교도들의 평화와 안정을 생각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고 류지혁은 두 호법에게 명령하여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 각 마가와 무사들에게 상황을 전하며 준비를 명했다. 이제 이들에게는 혈마공자와의 최종 결전을 앞두고 있었다. 지혁은 가옥 마당에 나와 하늘을 보았다. 새벽 미명이었기에 다소 어두웠지만 곧 여명이 밝아올 것을 예상하는 눈빛이었다.
하루가 길군. 정말 아쉽구나. 하루나 이틀 후면 황공의 총을 빌어서 무국한단의 연공이 끝날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먹였다면 대종사의 주화인 말을 완치시킬 수 있었건만. 후유. 이것도 하늘의 뜻이라면. 지혁은 천천히 좌우로 고개를 저었다. 그의 두 눈은 왠지 모를 우울함이 있었으나 그렇다고 오래가지 않았으니 그 우울한 눈빛은 잠깐이었다. 바람이 불어왔고 그의 머리칼은 날렸다. 그는 관옥 같은 얼굴을 들어서 곧바로 혈마공자가 기거하던 혈가 방향의 하늘을 보았는데 그의 눈에 황금빛 이체가 가득 채워졌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